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혹시 갑자기 한쪽 눈 가운데가 어둡게 보인다거나 글자가 휘어져 보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더 짧게는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자연 호전되는 분들도 많지만 만성화되면 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중심성 망막증의 치료법을 케이스별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성 망막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눈에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씨를 읽거나 정밀한 시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황반 아래에 물이 고이면서 마치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 시야가 이상해져요. 글자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한가운데가 안개 낀 듯 흐리거나 까맣게 가려져 보이는 거죠. 주로 30에서 50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눈 속의 혈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기 때문인데 스트레스,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첫 번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인데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금주, 숙면, 과로 금지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물이 더 잘 새게 하고 수면 부족이나 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80에서 90%에서 2, 3개월 내에 망막 하액이 자연히 흡수되면서 호전되는데요. 사례를 보여드리면 50대 후반 환자분인데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가운데 동전만큼 까맣게 보인다고 하셨고 검사에서 황반 밑에 물이 차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시력은 0.7로 떨어져 있었고요. 이 환자분은 첫 발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주, 숙면, 과로 금지를 철저히 지켰더니 한 달 뒤 1.0으로 회복되었고 두 달째 망막 하액도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국소 레이저 치료입니다. 물이 새는 구멍, 즉 노출점이 명확하고 황반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파이프에 누수가 생기면 용접으로 구멍을 막듯이 형광 안저 촬영으로 구멍을 확인한 뒤 그 부위에 레이저를 쏴서 막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의 장점은 효과가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에요. 단 노출점의 위치가 중심부에 있으면 시력 저하 위험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로 재발하는 환자 그리고 노출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환자에서 많이 시행해요. 사례를 볼게요. 40대 환자분이었고요. 2년 전부터 시력 저하가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3번 맞았지만 중심성 망막증이 호전되지 않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에서 중심부와 살짝 떨어진 자리에 뚜렷한 노출점이 보였고 여기에 국소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 뒤 시력이 0.6에서 1.0으로 회복되었고 망막 하액도 말끔히 흡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항체 주사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인데요. 이 약물은 혈관을 안정시켜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언제 주사 치료를 할까요? 노출점이 눈의 정중앙에 있어서 레이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6개월 이상 만성화되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안전한 치료법이지만 반복 주사가 필요할 수 있죠. 60대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3주 전부터 우환이 구부러져 보인다고 해서 황반변성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망막 아래가 물집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기다렸는데 4개월 후에 다시 악화되어 항체 주사를 시작했어요. 주사를 2번 맞았더니 시력이 1.0까지 회복되고 망막 하액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글자가 구부러져 보였던 증상도 없어졌어요. 또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요. 40대 환자분께서 4년 전부터 글자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황반변성이라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중심성 망막증은 황반변성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치료도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잘못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4년간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에 오셨고 검사해보니 중심성 망막증이었습니다. OCT 사진을 보시면 중심부에 망막 하액이 보이는데요. 급성기에 보이는 물로만 이루어진 망막 하액과는 다르게 만성으로 진행되어 삼출물이 있었습니다. 2번 주사 후 시력이 0.7에서 1.0까지 회복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광역학 치료입니다. 만성, 재발성 중심성 망막증에서 국소 레이저나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반복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심성 망막증은 앞서 말씀드린 치료들로 해결되지만 드물게는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눈 속에 막이 생겨서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망막에 구멍이 생길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70대 환자분이었는데요. 양쪽 눈이 다 침침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양쪽 다 노인성 황반변성이고 백내장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안과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망막 검사상 양암 모두 노인성 황반변성이 아니고 중심성 망막증이었어요. 좌안은 중심성 망막증이 너무 심해서 황반부가 모두 위축되어 치료가 불가한 상태로 시력이 0.1도 안 나왔습니다. 우안은 위축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서 치료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백내장 때문에 정확한 망막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0.1에서 0.15까지 시력이 약간 좋아졌고 망막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중심성 망막증뿐만 아니라 눈 속에 막이 생겨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유리체 황반 견인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 중심부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 원공이 임박한 상태였어요. 이대로 전층 황반 원공으로 진행하면 망막 박리까지 이어져서 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었죠. 성공해도 시력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낮았고 오히려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로 눈 속의 막을 제거하고 황반 원공이 잘 닫힐 수 있도록 공기를 넣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후 환자분의 시력이 0.2까지 좋아졌고 2달 후에는 시력이 0.4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중심성 장애성 맥락망막병증의 모든 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고 적절히 치료하면 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하는 거예요. 중심성 망막증은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해서 황반변성 등의 질환들과 헷갈릴 수 있으니 꼭 망막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시고 맞춤형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